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어제인가요? 어제 그 교사들 한 3,305명을 조사했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수능이 더 좋은 건지라고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좋은 거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8%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60%라고 하던데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같은 데이터인데 불구하고 어쨌든 70%, 80% 정도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자니까 이게 그 보도 자료가 진진협이라고 그래서 전국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가 있고 전국 진학지도 상담협의회가 있거든요. 전진협, 진진협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선생님들 이제 회장들하고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그 수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러니까 수능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이렇게 떴을 때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질 게 뭐가 있겠어요? 좋네. 그러고 기사를 막 써내려가요? 그건 일반적인 기자고요. 우리 같은 전문지 같은, 우리 회사의, 우리 신문사의 경우에, 우리 잡지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본 게 혹시 이 데이터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교사들 중에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냐, 그러니까 뭐 교사의 나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지하는 사람들 거에서만 나온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나온 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던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네이버 무슨 조사 툴이 있고 그 조사 툴에 의해서 보냈었고 그것에 의해서 답장이 온 교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공감했던 사람들이 더 메일을 보냈을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죠? 당연히. 실제로 9월 3일 날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막 조사했을 때 보니까 60%인가 65% 정도가 수능을 지지했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도표가 저는 너무 의아했거든요. 왜냐면 근데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의 대상자가 정확히 가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에 수능 확대를 주장했던 측들의 많은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오염된 데이터였습니다. 일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신문에는 저도 몇 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매번 그렇게 나오니까 또는 무슨 모 국회의원이 데이터를 가지고 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실에 전화했더니 국회의원실에 전화했더니 국회의원실에서는 그거 우리 데이터가 아니라 뭐 수능 확대 무슨 위원회 뭐라고 한가 협의회인가 뭐 이런 데서 나온 자료라고 그래서 그쪽하고 통화를 해서 아니 그쪽 데이터를 달라.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쫓아서 이 데이터의 근거는 어디냐 했더니 네이버인가 다음인가 수능 확대를 지지하는 무슨 학부모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의 데이터인데도 학부모들인데도 한 80% 정도가 수능 확대이고 20%가 학종 지지자의 수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해요. 수시인지 학종인지.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어요. 거의 100%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수시 확대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8대2 법칙하고 어쨌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수시가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수능 확대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언론사에서 그쪽의 그 단체를 매번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쪽 그 협의회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뭐 제 여기에도 전번이 있습니다만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거 가지고 한 1년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을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좋다고 하길래 속으로 제가 그랬죠. 잘 걸렸다. 너 이제 잘 걸렸다. 너 죽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수능 정시 확대를 하려면 그만한 사실 지금 20% 정도인데 대학 전체로 따지면 대신 이제 인서울만 따지면 한 35% 됩니다. 그러니까 3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부터 30%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서울대나 고려대를 뺀 나머지 대학들 또 중앙대도 한 1, 2%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 대학은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 뭐 확대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는 그냥 해왔던 대로 조금 더 하면 뭐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데이터자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이제 매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사를 어쨌든 나왔으니까 보도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의 언론사들은 절대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온 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설령 그 단체가 수능 확대를 위한 그 카페라고 하는 것을 물어만 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도 그거는 빼고 내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 그냥 일반적인 학부모라는 얘기대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 데이터는 이러이러한 데이터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수능 확대를 위한 데서 어쨌든 80%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 단체에 있는 분이 이제 그럼 언제 내가 이제 내보내고 나서 그럼 언제 저는 뭐 있는 사실을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촬영을 준비하면 되냐라고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에듀실에 출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래서 이제 그 무산이 된 적이 있어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 밑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다는 건 아니고요. 극히 어떤 한 분이 계속 댓글을 달아서 수능이 좋은데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이 무슨 욕지거리를 쓴 게 아니고 그냥 평소대로 말을 쓰신 거여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어떤 교사들이 쓴 칼럼을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 되고 수능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칼럼을 몇 가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이만저만해서 이것은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지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또 이분이 데이터가 많다 그래서 데이터를 요청을 드렸더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하나가 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지하는 뭐 지방대의 모 교수의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라고 하죠? 뭐 꼭 그 교수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 관종이라고 하나요?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의 데이터를 많이 인용해서 나와요. 언론사들에서. 그래서 그분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좁혀질 수 있는 간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수능 확대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주장을. 근데 이분이 계속 댓글을 다루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알겠고요. 더 이상 이제 댓글은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예의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달아드렸던 거고요. 물론 이제 본인도 뭐 그런 주장을 다른 곳에서 더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제 댓글에는 제가 자꾸 신경 쓰이니까 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4, 5년 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6년제거든요. 4, 5년 전에는, 뭐라고 하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한 30% 정도가 학종을 지지하고, 60% 정도가, 수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3대 6이죠. 10% 정도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 지지자가 3, 수능 정시 지지자가 6, 잘 모르겠다가 10% 정도였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어떻게 확인한 거냐면, 그렇다고 조사해 볼 수도 없고 해서, 아니, 실제 학교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수능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요. 수능이 한 60, 70% 되지. 학종은요, 한 30, 40% 되지. 그러니까 그 10%의 이 중간지대가 있는 거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교사들 데이터, 3,300명의 데이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7, 80%인 거고, 수능 정시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 15%, 요 정도 사이인 거죠. 뭐 9%, 8% 이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차이는 물론 이제 조사의 범주가 아까처럼 문제가 있는 범주일 수도 몰라요. 그죠?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를 못하겠어요. 다만 보냈던 대상이 어찌됐건 진진협에 있었던 교사이거나, 그러니까 전국 진로진학 상담교사협의회 교사들, 전진협이나 진학지도상담협의회 교사들 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또 그분들의 갖고 있는 메일이 있죠. 그걸로 날려서 이 투표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매우 디테일하게까지 뭐 그렇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약간의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7, 80%가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실제로 초창기 진학지도 상담협의회의 교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썩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썩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70, 80%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지했다는 것은 놀라운 수치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또 하나 댓글이 새벽에 또 하나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많이 갔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댓글을 달아놓으셨던데,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생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수능이 그러면 더 낮은 사람들이 더 잘 가는 데이터는 있느냐? 어차피 그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더 낮은 아이가 더 많이 간다. 교육에서 소득이 높은 아이가 혜택을 볼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수능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가진 자가,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정확히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나머지 대학들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물론 많이 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근데 한꺼풀 더 베껴보면 서울대가 기준점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서울대가 어떤 전형으로 많이 뽑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만큼 서울대가 갖고 있는 위상이 교육계에서는 매우 큽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이전에는 시골의 학교가 가끔 한 번 가면 개천에 용난다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시골에서도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전에는 20, 30년 동안 한 번도 서울대를 가지 못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된 이후로 3명이나 들어간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더 시골의 학교는 그런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 수가 25명 이런 학교에서 서울대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양대는 합격할 정도에 근접한 아이는 있었는데 그 아이 장학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느 대를 국립대를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런데 한양대만이라도 그런 시골의 학교에서 간다는 게 대단히 어렵죠. 또 하나는 아무리 시골 학교여도 아이가 이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영어를 모르면 해외 사이트에 가서 보고 해외 대학에 뭐 이메일로도 보내고 그 교수를 찾아서 이메일로도 보내고 또 뭐 무크 같은 것도 들어서 또 그거를 해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역량 있는 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량 있는 아이가 예전 같으면 그 아이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부가 물론 EBS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학원에 다녀서 더 많이 성적을 올리는 거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자본의 이제 비례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본의 비례가 없느냐? 아니요. 자본의 비례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컨설팅을 받고 누군가는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한 컨설팅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던 거죠. 우리 에듀진이나 나침반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컨설팅을 받은 효과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매번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컨설턴트는 대표님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정보를 자꾸 공개해 주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 뭐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 안에서도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제 것 플러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플러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할지도 모르죠. 저 역시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방송할 거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더 깊이 알고 있는 것도 나가면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있을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 역시도 안 찍죠. 촬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나올 것 같으면 굳이 제가 더 많이 안 쓰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비밀 아닌 비밀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과 어쨌든 제가 이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얼마 전에 왜 중앙대학교에 일문과 가고 싶어 하는 그 아이의 케이스처럼 엄마가 그렇게 준비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고 5등급에서, 아니 또 4.5등급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죠. 예전 같으면 그런 아이들은 포기했습니다. 왜? 공부만 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진로를 찾고 나니까 엄마가 딱 던져준 말, 너 일본어에 관심 있으니 일문과 가보는 건 어떨까? 애도 뭐 특별하게 뭐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까? 뭐 이러면서 하나씩 준비해가다 보니까 성적도 올라가는 거고 그 성적이 더 힘을 발휘하겠죠. 얼마 전에 또 제가 찍었던 괴물이라고 하는 영상 있었죠. 그 아이가 대학에 합격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권에 합격이 아직 안 돼서 제가 이게 그때는 이제 너무 놀라워서 찍었던 영상이었고 또 찍으면 또 이게 또 이 대학에 혹시 대학에 입학서정관이라도 봐서 자꾸 신경 쓰일까봐 차마 더 못 찍겠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제 그 아이랑 통화하면서도 이 선생님이 또 자기 영상 찍은 것도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길래 그래? 근데 찍을 수가 없단다. 라고 이제 상황 설명을 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서 판단해 보라는 거였고. 근데 어찌됐건,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교사들 중에도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먼저 묻고 싶어요. 찬성과 반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가 있대 라고 하니까 뭐 문제가 있대. 그래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구체적으로
뭐죠? 학교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당신의 학생 기록부 말고 최근의 학생 기록부를 본 적은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깜깜이라고 하는 거고. 학생부 글들을 보면요. 저도 왜 이렇게 새로운 기계 사고 또 제가 스마트폰 새로 사고 나서 깨알같이 적혀져 있는 거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첫째, 집중력이 안 돼요. 아니 읽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대충 몇 가지만 보면 되는 거를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거죠. 또 더 집중해서 보고 더 봐야 되는데 자기가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면 이렇게 대충이라도 봤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집중력이 생겨서도 할 텐데 그렇게를 안 하니까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아이들 10명 쭉 내놓고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가 좋은 이유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아이들 것만 그냥 싸그리 서울대 거 누구 거 해서 저 밑에 하위권 대학 거까지 인서울 하위권 대학까지 그냥만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봐도 비교평가가 가능합니다. 비교평가 가능해요. 이렇게 써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 학생부나 딱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얘가 어느 대학에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대학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12명 거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가 공개해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서울대부터. 다만 서울대는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저 밑에 있는 아이도 서울대에 맞춰서 준비하라고 서울대에 거는 2개를 넣어놓은 거죠. 일반 전형, 지역균형 전형. 이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본 적이나 있으면서 찬성과 반대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일부 선생님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 선생님들 중에 한 70%, 80%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라고 해서 다 경험한 자가 아니죠. 중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옆집 아줌마하고 똑같죠. 일반인들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옆집 아줌마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똑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하고 마찬가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반대론자 있을까? 있다면 그 사람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만들어진 학생부만 생각한다든지 만들어진 학생부로 실패했다든지 만들어진 학생부로 성공했는데 좀 대단히 성공해봤다든지 이런 한두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더 많이 봐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이 변화했다는 걸 봐보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애들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수능 정시만을 좋아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싫어하는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수능 정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근데 이제 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어디 제주도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그날 저녁에 어쨌든 이렇게 반주 소주 한 잔 제주도 갔으니까 있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애들이 요즘 공부 너무 안 해요. 요즘은 너무 안 하는 거 맞아요. 다. 정말로 안 해요. 근데 머리는 더 좋은 건 이해를 못 하겠죠. 전 이해는 하는데 그 얘기하면 또 3000% 빠지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일단.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공부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는 좋다는 말은 똑같이 해요. 정말 누구나가.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건 알겠어.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것은 IQ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어쨌든 우리 기성세대하고 또 다른 구조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유 말고 또 있지만 근데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한 자리도 더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자기는 수능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기 위한 동기부여 자극을 줘야 되니까 진로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필요하다.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줘서 공부를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너 책 봐라. 너 선생 내가 수업할 테니까 넌 따라와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창체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서 그 아이가 깨달아서 책상에 앉을 수 있도록 스스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극과 극에서 만나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극과 극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인 거죠. 결국은 두 마음 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제가 회사에서 주로 이렇게 교육에서만 30년 동안 일을 했던 30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교육계에 들어온 건 기껏 7년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기업을 하면서 뭐 주로 이제 사상을 한 거죠. 대표를 하면서 많은 면접과 그 면접하는 사람들을 실제 써보고 그러니까 직원으로 해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실적이나 결과물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의 인사팀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사람이 더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게 해줄까,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더 큰 인재일까를 기본적으로 따지다 보니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르쳐본 이런 아이들이 더 우수하더라라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글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또 뭐 세상에 어쨌든 뭐죠? 돈 많은 순위로 따지면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장 대표들의 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건 대학은 기껏 3년이더라. 기껏 이 아이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이 아이의 능력을 써보는 건 3년일 뿐이고 나머지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게 인성이었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인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성적과 전혀 관계없을까요? 관계 없을 수도 있지만 관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학업 역량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요. 왜냐면 연구하려면 학업 역량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더 좋은 대학일수록 그런 능력들이 더 필요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대, 연고대, 뭐 한양대, 성간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아이들은 어떤 정책을 꾸미는 더 높은데, 예를 들어 행시나 어쨌든 사시나 외시나 어쨌든 이런 걸 준비하는 어쨌든 정책 전반을 다루는 거를 하지만 저 밑에 지방대 아이들은 난 공무원 9급이 목표다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비율적으로 서울대가 많겠어요? 지방대가 많겠어요? 또 내가 교수를 할래도 세계적인 학자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서울대가 많겠어요? 지방대가 많겠어요? 지방대에도 그런 꿈을 꾸는 아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숫자가 어떻다는 거죠? 숫자가 틀리죠. 서울대 열이면 7, 8명이 그렇다고 하면 지방 애들은 열이면 한두 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방에서도 4, 5명이 그런 꿈을 갖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더 많이 더 위에 올라와서 그런 꿈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근데 그 진정한 의미는 무시한 채 진학에 대한 딱 잘라서 무자르듯 잘라서 성적으로 뭐 이렇게 딱 가면 되지 왜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교육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의 문제, 데이터도 그렇죠. 수능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1학년 때는 뒤지는 측면들이 있더라. 이건 분명한 팩트죠. 그렇지만 2학년 때부터는 달라지더라. 왜 달라지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종 성적으로 이렇게 이 분포도를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수능 정시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보다 평균 학점이 더 높아요. 왜 높냐는 거죠. 자신의 꿈을 갖고 이 학교를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근데 수능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은 내가 이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수능을 또 공부해서 그 다음 대학을 가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서울대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연세대라는 말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본 적도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들어본 적이 충분히 많은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능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죠? 지금 35%, 31%거든요. 인서울대학이. 그럼 지금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능으로 공부를 하는 학교가 많죠. 수능 최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를 감안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많이 얘기하죠. 이유는 스토리가 있는 전형이거든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얘기거리가 회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교사들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위대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깨달음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우 귀찮거든요. 선생님들에게 매우 귀찮아요. 수업해야 되죠. 평가해야 되죠. 수업도 그냥 내가 강의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수업이 아니라 선생이 따로 준비해야 되는 시간만 5시간, 10시간 걸리는 수업을 준비해야 돼요. 교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냐고요. 그런데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답니다. 왜 좋아할까요? 애들이 달라지는 걸 보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그게 매번 달라지고 매번 바뀝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생하기 신나게 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힘든 거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선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건 준비해? 가르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밑에 그 댓글을 잘 달아주시는 아빠분이 예전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수시 50%, 정시 50%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달아놓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과 제가 같이 답해보면 만약에 정시를 50%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시로 선발하지 못한 아이들의 비율이 있어요. 2월 비율이 5% 대학마다 틀린데 5%, 9%, 뭐 1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50%가 아니라 60%가 된다는 얘기죠. 55%, 60%.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학, 고등학교는 실적을 내려고 합니다. 애들을 잘 가르쳐서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죠. 잘 가르친다는 기보다 어쨌든 잘 가르쳐서 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경쟁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하면 학교 전체가 수능 준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면 준비하는 애만 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예전처럼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적인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날? 지난 10일날이었나? 그 무슨 발표 현장에서 청와대에서 13개 대학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는데 이현 씨라고 무슨 사교육에 계셨던 분, 사탐 교사였던가요? 그분하고 무슨 뭐 어떤 PD를 초청해서 그거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차라리 그럴 거든 공교육 선생님을 모셔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정부의 흐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 역시 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교육 선생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 그 지점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또 한국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라고 한다면 거의 한 80% 정도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선생님 데이터가 있죠. 근데 그 선생님 데이터가 아까처럼 특정 집단일지도 모르니까 그거가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경험한 교사들의 집단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좋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하나 나이 드신 선생님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근데 그 귀찮은 건 현실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싫다가 아니라 현실인 거예요. 그것도 뭐 그 정도로 인정을 해주자고요.
교육이 바뀐다고 하면, 교육 정책이 바뀐다면 그분들조차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능이 40%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미 거의 50%예요. 실제로. 그렇죠. 거의 50%.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하지? 의대라든지 좋은 학과들 가려면 당연히 수능이니까 학교 분위기 전체는 다 수능으로 넘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를 유지해 가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대학의 자율로 맡겨진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대로 냅둬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일반인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릅니다. 아니 학교생활 기록부를 봐본 적이나 있냐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봐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라고 이렇게 이 책으로 쫙 깔려놨다고 해서 이게 나갔다고 몇십만 부 나간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일반 사람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 거예요. 교사들은 그럼 왜 모르냐? 이것처럼 아느냐? 당연히 모릅니다. 교사가 알면 벌써 서울대 잔뜩 보낼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교사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전 연도에 잘 보내는 고등학교가 잘 보내는 이유는 이미 선생님들이 한번 겪어봤다는 거죠. 겪어봤으니까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잘해보려고 해도 아이가 인물이 안 되면 대학을 잘 못 보내요. 평균적으로 높을 뿐이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아이가 역량이 있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있던 그 괴물아이요. 분명히 역량으로만 따지면 0.01%에 0.01%에 어쨌든 한 45명, 전국에 어쨌든 1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들어갈 만큼 매우 역량이 있는 학생입니다. 예. 성적으로 따지면 저 밑에죠. 근데 역량으로만 따지면 그 아이는 전국 학생들, 지금 현재 고3들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한양대에 원서를 넣었죠. 그렇지만 중앙대도 넣었고요. 건대도 넣었고. 하지만 그 아이가 기록물이 서울대 연고대만큼 써있냐, 서울대만큼 써있냐, 그렇지 않아요. 걔가 성적이 됐다고 해도 서울대 넣을 때 살짝 망설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틀린 거지만 성적이 훨씬 더 좋으면 좀 더 다르겠죠. 그렇지만 서울대급이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서연구급은 그러니까 서울대급은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아마도 선생님들의 생각에 얘는 성적이 좀 그런 게 미진한 거 아니야? 처진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나 어찌됐건 봤을 때 이 아이가 그런 역량은 뛰어나지,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전국에 100명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손꼽히는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왜 서울대급처럼 써져 있지 않냐고 반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짜로만 만들어진 거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선생님도 학업 역량이라고 그 안에 또는 발표력 중에 어떤 한 부분에서 더 뛰어난 애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고 했었겠죠. 그런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어떤 선생님들이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 또는 수능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와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와 논술로 들어온 아이와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아이들의 성적 분포도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모든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공부가 학점이 제일 높았다. 그 다음 논술. 그렇다고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애들은 공부 안 하냐. 상위권 애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학생부 교과로, 인서울 대학들,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아이들도 충분히 그런 역량을 발휘해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학교 교육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어 가면서 완전히 바뀌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창체활동이나 이런 게 주가 되면서 학생부 교과로만 공부한 아이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거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게 교육이니까요. 옆 친구 따라하기. 이게 교육 아니에요? 엄마 따라하기가 교육이듯이 옆 친구 따라하기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밑에 있는 댓글, 그분, 제가 그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뭐죠? 약간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거에 댓글을 달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댓글을 달아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더 심하게 얘기할 거 있으면 하겠는데요. 앞에 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할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학생부를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냥 쭉.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사셔서 학생부를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고도 평가가 성적 제가 거의 안 써놨어요. 등급만 대략 나중에 표시해놨는데 그 등급 쳐다보지 말고도 그냥 학교생활 기록부만 봐보세요. 그 12개를. 그러면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 만약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었다면 두 번, 세 번 더 읽으세요. 아까 제가 스마트폰에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첫 번에 읽을 때 당연히 답도 없고 두 번째 읽을 때 답도 없고 세 번째 읽을 때 답이 없는데 살짝 눈에 보이고 네 번째 읽을 때 더 눈에 들어오고 다섯 번째 읽을 때 더 많이 눈에 들어오듯이요. 그래서 제가 괴물아이 나중에 이제 합격한 거라든지 또는 서울권에 대한 이 평가가 다 끝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올릴 텐데요. 정말 대단한, 정말 그 아이 학생부를 더 많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참 괜찮은 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또 그 학교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았던 걸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